오늘 열정 백도시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멋진 신사분이 옆에 계세요. 시흥에서 11대를 살아오신 찐 시흥 사람 모셨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김석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 누추한 데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예. 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아유, 근데,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혹시 카메라 네.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이 카메라 되게 잘 받으세요. 눈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글쎄요. 계속 눈이 웃고 계시는 우리 멋진 신사분이 나오셨어요. 네. 제가 학교 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그 시흥에서 네. 그 11대를 살아온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결국에서 이제 제 손자는 13대가 되겠죠? 예. 그러면 300명이잖아요. 예. 와. 13대를 그 살고 있는 13대. 시흥의 토박이이면서 네. 또 시흥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리고 또 학교 숲 코디네이터 그 네. 생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의 그 취미인 자격증 취득을 취미 가지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그 60대 후반의 촐로입니다. 예. 네. 제가 저희 패친이잖아요. 네. 친구잖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뵙고 예. 이분 정말 만나고 싶다. 정말 우리 오늘 코너 이름처럼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 굉장히 열정 있는 분. 이분을 만나면 진짜 시흥 열정 백도시에 너무 어울리는 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참 영광입니다. 예. 일단 그 하나하나 궁금한 거를 제가 이제 여쭐게요. 먼저 저는 학교수 코디네이터 이 단어가 좀 생소해요. 학교수 코디네이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게 그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네. 또 시흥시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네. 그 각 학교에 그 숲을 조성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또 그 숲을 또 유지 관리하는 데 그 코딩을 해주면서 네. 아이들이 그 숲에서 얼마나 그 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그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예. 되게 근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새 도시라서 예. 아이들이 도시 안에서 이런 생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데 그 학교 안에 숲을 통해서 네. 인성 교육도 하고 또 식물 배우면서 더 즐거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으세요? 애들 힘든데? 요새 애들이 좀 그 어려울 것 아이들이 같기도 한데. 그 좀 자유분방한 그런 그 이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네. 그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그렇게 또 아주 또 이 모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같이 네.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와. 같이 뛰면서, 네. 놀면서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자상한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우리 애들이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요새 네. 줄넘기도 돈 주고 배우거든요. 고무줄놀이나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 많은데 하물며 그 나무에 대해서 배우면서 네. 그 안에서 인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멋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그럼 그 학교 주변도 이렇게 좀 가시는 거죠? 예, 이 옥구공원이나 네. 또 산들공원, 그다음에 또 사전공원 같은데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에도 나가서 이 청진기로 네. 그 수액이 흐르는 그런 그 이 소리도 듣고 어머나, 또 좋다. 이런 그 루페를 이용해 가지고 네. 꽃 그 속
깊게 있는 그 꽃의 구조도 관찰을 하고 그건 뭐 책에서만 여러 가지 배우고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 있습니다. 건데 백과사전에서 보고 그러는 예, 건데 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고 네. 있죠.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방법을 네. 더 많이 막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애들 아, 너무 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막 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 11대, 순주까지 네. 13대. 그럼 시흥이 고향이신 거잖아요. 예, 시흥 그렇습니다. 어디가 고향이세요? 시흥이 어디? 시흥 무랑리가 고향입니다. 무랑리. 예, 예. 네. 시흥 8경 중에 하나인 그 무랑리. 예, 우리의 자랑.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무랑호수라고 바뀌었죠. 무랑호수. 예, 예. 그래서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그 무랑 저수지 옛날에 그 저수지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무랑 호수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저도 그 외부에서 누가 오면 우리 무랑 저수지 가자 거기 되게 좋아. 거기 맛있는 밥 먹을 때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봄에 거기 벚꽃 너무 예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데리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요. 그 무랑 호수 예전 모습을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기가? 그 무랑리는 사실 그 1940년대 이전에는 그 호수 조정이 안 돼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그 논으로 조성된 그런 그 이 부분이었었고 상당히 그럼 1940년이면 별로 사실 먼 옛날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예, 일제 그렇죠? 말 정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부터 그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본격적으로 이 조성된 시기는 고려 중기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중기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무랑리에서 1km 정도 무랑 저수지에서 네. 무랑호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남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고인돌이 지성묘 있죠, 지성묘. 예, 네, 맞아요. 예, 고인돌 지성묘가 있어서 추측컨대 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하기야 뭐 기록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록물들이 생기잖아요. 거기 원주민들의 족보나 이런 걸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면 거기에 마을이 조성된 거는 한 고려 시대. 예, 고려 네. 시대 때부터 네. 조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거기 원래 무랑리라고 원래 이름이 그랬나요? 그 동네가? 그 맨 처음에 조성될 때는 그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수다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다동. 예,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수다동이 그 일제 초기부터는 이제 무랑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런 그 옛날부터 왜 상태죠. 물이 많은 그런 곳에 이제 네. 뭐 토지도 비옥하고 부자들 네. 많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거기도 맞습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네. 물왕리라는 데가 네. 원래 그 만물물자를 쓰고 그 또 풍성할 그 왕자를 써서 예, 그 무랑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면 막 물자가 풍성한 동네, 네, 그렇습니다. 부자 동네.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름이 있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어요. 거기 4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지명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을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은 맨 처음에 안말이라는 곳이 있고, 안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장작골이라는 데가 장작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능골이라는 데가 능골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넘어 장작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도 예뻐요. 예, 너무 예. 장작골. 네. 그래서 예. 이 지명의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안말은 네. 안쪽에 아주 아늑한 그런 곳에서 위치해 있어서 아늑한 곳. 이제 네. 그 안말이라고 이름을 네. 지었고 장작골은 그 무랑리의 그 이름을 봐도 알다시피 백만 장자들이 너무 많이 산다고 해서 장작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장작골. 네. 네. 그다음에 능골은 이제 그 조선 중기쯤에 그 왕릉으로 선정이 된 그런 그 이 지역이었었어요. 풍수지리가 좋은 데네요. 그러면. 네, 그죠? 네, 네, 아무데나 그렇습니다. 왕릉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능골 이름을 지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 장작골은 그 몇 집 안 살았다고 해요. 뭐 서너 집 살았는데 네.
백만 장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만 장자를 넘어섰다. 예, 넘어선 그런 그 이 백만장자다 해가지고 넘어장자권이라고 그렇게 그 지명을 와. 그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 뭐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예, 예. 선생님은 어디 사셨어요? 아, 저는 장자골에서 살았습니다. 예. 네,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물은 거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물이 그 부족한 땅. 예, 네. 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은 호수는 아니었을 예, 거 아니에요, 호수는 그쵸? 아니었었죠. 아,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호수가 생겼어요? 그 이제 숙종과 경종 시대에 네. 그 숙종과 경종 그 이제 결국에서 이제 경종 임금이 이제 그 큰 역사를 그 마무리 지었지만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 해안가를 박아가지고 네. 지금의 호조벌이 생겼습니다. 호조벌이 시의 자랑이죠. 예, 네, 예. 네, 그 네, 호조벌이 생겨서 그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그런 그 이 천수답이었었는데 물 많은 물왕리에 그 뚝을 막아서 예. 그래서 그 더 농수로 쓰기 위해서 예, 그 뚝을 막아서 그 위에 그 저수지가 생기게 된 거죠. 예.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저수지는 생겼지만 지금의 그렇게 다 물왕소수가 완성된 건 아까 1940년도라고 그러면 일제 시대에 거기에 이제 다 수몰되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네. 1940년도에 이제 그 뚝을 맞게 된 거고 네. 이제 그 숙종과 경종 때는 이제 그 호조벌이 조성이 됐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저수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수타를 좀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그 생산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농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예, 농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뚝을 막은 그런 그 그래서 생긴 저수지가 물왕저수지죠. 그 땅 다 어떻게 예. 돼요? 어떻게 그 땅 다 그래서 그 물왕리에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지역도 장자골이라는 지역을 그 보면 알다시피 상당히 그 부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 저수지에 거의 다가 들어갔죠. 저희만 해도 어머나. 한 120마지기 지금 보면은 2만 4천 평 정도. 예, 예. 그렇게 되는 그 논이 전부 다 그 저수지로 들어갔고 또 이제 물론 지금 같으면은 보상을 많이 받아서 이제 다른 데에다 땅을 사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엔 그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몇 푼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돈을 받아서 그 집 뒤에다 우물을 하나 팠는데 우물을 파고는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이거 어떻게 소급해서 어떻게 안 되나? 근데 어쨌든 그런 거기 원래 사시던 분들한테는 참 속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멋진 경관을 시흥 8경을 얻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뭐 물왕호수가 워낙 유명해서 뭐 근처만 살아도 다 거기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보통 보면은 뭐 물왕 저수지 기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전부 다 물왕리 산다고 하고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안양에서 이제 차가 떨어져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왕리 갑니다. 그랬더니 그 물왕리 어디냐고 자꾸만 해요. 그래서 물왕리 97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왕리라고 그래가지고 물왕리에서부터 한 4km 정도 더 떨어진 데서도 예. 그래서 그 한번 다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 물왕리 그거는 참 좋으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지명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곳에 그 왕의 능을 지을까 고민했던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런지 미소도 너무 따뜻하시고
네, 사실 뭐 갑쪽, 읍쪽 이렇게 나누긴 뭐한데 제가 이쪽에서 오래 사신 어른을 만나긴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아,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아유, 아까 고맙습니다. 농사 얘기 잠깐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배추 농사 절임 뭐 협동조합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들었는데 네. 원래 그 농사를 그럼 거기서 계속 지으신 거예요? 제가 그 한 17년 정도를 그 대기업에서 네. 근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그 망했죠, 뭐. 망해서 다시 이제 집에서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지어보는데 역시 농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들죠. 예, 투자에 대한 가치가 인건비도 안 나오기도 하고. 예. 네. 그 도저히 그런 이 가치가 없어서 네. 이거는 1차 생산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에는 2차 생산 즉 다시 말해서 그 절임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5명 정도의 그 이 마을 조합, 분들을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네. 그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죠.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지금 거기에서 절임 배추를 생산. 예,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요새 저희도 그 김장하려면 멀리서 뭐 해남 배추 이렇게 사거든요. 네. 이거 가까운 데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신선도로 된 거 뭐 이런 거를 그럼요. 봤었을 때는 역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렇죠. 그런 거의 네네.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근데 뭐 한 7년 가까이 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어느 정도 약간 자리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체험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판매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세웠느냐 하면은요. 지금 거의 다가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김장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씻고 막 하는 게 좋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그 김장을 계속 그 부탁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요. 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생산한 절임 배추를 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김장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제공을 해서 몇 명이서 가면 되겠네요. 예약해갖고. 그렇죠. 요즘 그렇구나. 요즘 그래서 그 젊은 네. 엄마들이 많이 팀을 이뤄 가지고 같이 오시고 어떻게 하고 예약하면 돼요? 어떻게 연락처나 이런 걸 어떻게 찾죠? 전화 주세요. 전화 왔네요. 바로 지금 예약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래요. 생방송에 바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시흥에서 이제 절임 배추를 구매하고 바로 여럿이 가서 네. 이제 김장도 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또 막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넣어라 막 얘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그 김치 레시피가 뭐 2천만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맞아요. 주부님마다 다 다르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양념을 그 본인들이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럼 하고 계세요. 어디다가 연락을 하면 되죠? 저희 검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SNS에 올라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시흥 FM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제부터 그걸 준비하시죠? 보통 11월 1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네. 거의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예. 저희 이제 11월쯤에 시흥 FM과 함께하는 김장 체험 이런 거 한번 해야겠네요. 환영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치읓 토박이니까 아까 무랑리 얘기만 했지만 또 네. 다른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때 이야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정말 이 시흥에 대한 이 추억을 얘기하려면은 뭐 밤새도록 맞아요. 얘기를 해도 맞아요. 뭐 우리 며칠 같이 부족함이겠죠. 얘기해도.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무랑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무랑리에 대한 이 추억이 남다른데요. 네네. 그 무랑 저수지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물이 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초라고 해가지고 말침
예, 뭐 사투리이긴 하지만 말침이라는 그 식물이 그 수생식물이 살았었고 또 그거를 또 채취해서 먹는 건가요? 예, 먹었습니다. 예, 그걸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 네. 또 겨울 되면은 아주 저수지가 그냥 꽝꽝 얼어요. 네. 대부분 보면은 그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얼을 경우에는 네. 약 한 10%, 9% 정도의 그 이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저수지가 쪼개지고 쪼이는 그런 그 이 소리가 와, 엄청나게 들려요. 엄청 이거는 예, 아주 가까운 예, 아주 가까운 그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나는 그런 그 이 추억이 있었고요. 네네네. 예. 거기 지금 이렇게 막 뭐 물고기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빼앗기고 살기가 어려웠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수지가 생기면서는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일급수에서 산다는 그 새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우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안양시장에다 갖다 네. 팔고 그걸로 이제 예, 학비를 보태고 뭐 한 그런 그 경험도 있어요. 네. 이제 물왕리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신천동에 예, 거기에는 뱀내장터라고 하는 뱀내장터. 예. 그 우시장이 있었어요. 우시장. 예, 우시장이 있었는데 그 우시장에 이제 우리 소를 이제 그 판매를 할 때 소장소가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흥정을 다 끝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끌고 와라.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 직접 선생님이 예. 제가 그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용돈을 받을 욕심에 그 소를 이제 새벽에 무서움도 없이 소를 데려가요. 예, 새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아침에 일찍이니까 깜깜할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밥도 좀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단지 돌아오면서는 그 정들었던 소를 넘기고 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돌아온 적도 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갈 때는 그 자기 집 요양관이죠. 요양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 우시장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막 그 오시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는 혼자 막 울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막 많이 소 먹이기도 하고 했을 텐데. 예. 풀도 닦아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돈 받아 좋긴 한데. 그래요. 제가 반드시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뭐 토박이신 거 사실 나중에 알았던 얘기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SNS를 열심히 이제 올리진 않으시지만 SNS 올리시는 거 보면 무슨 자격시험, 뭐 필기시험 합격,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시는 거에서 내가 아니 이분이 연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시길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나. 사실 이 평생교육 시대에 뭐 노년 일자리라든가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계속 뭔가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였는데 자격증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되세요? 국가 자격증이. 제가 이 국가 자격증을 이거 뭐 자랑해도 되나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국가 자격증은 제가 17개를 가지고 있고요. 박수. 예. 고맙습니다. 17개. 예. 그 민간 자격증도 뭐 한 5, 6개 가지고 있고 와우. 이제 특히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 못 진 왜 자격증은 왜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 못 진 게 지금 멋지다. 4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취미라고 하면 취미랄까요? 자격증 따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한 학구열을 바탕이 돼서 물론 지금 계속 어떤 사업도 하시는 거지만 계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 원래 공부하는 게 애나 어른이나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셨을까요? 정말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말 그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 그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자격증 이제 준비를 했고 했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가르칠 수 있는 게 그 몸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 하는 멋진 생각을 할아버지.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은 그 따는 순간에 어떤 그 희열, 느끼는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개, 두 개를 따면서 그 희열의 맛을 보다 보니까 계속 도전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니 뭐 야 니들 공부해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러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읽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산 교육이 아닌가 싶고 사실 낮에 일하잖아요. 근데 밤에 그거 있고 또 공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멈추지 않고 예.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네네. 이제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그 공부하는 방법도 그전에 이제 일하고 난 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능률이 안 나요. 결국에서 일하고 와서는 일찌감치 잡니다. 일찌감치 자고 새벽 4시나 5시면은 깨져요. 그러면 그때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성. 아이. 이제 시흥시는 그 특히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뭐 장현동 그쪽 계속 개발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150신도시만 해도 지금 한 동인데 7만이 넘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흥시에 새로운 사람들 원래 살던 원주민이 아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사 오고 새로운 시민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흥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시흥시? 예.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과연 정말 참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것이냐에 네. 대한 걸 많이 고민도 해보고 했었는데 역시 그 시흥시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즉 다시 말해서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가요, 꼴찌에서 전국 상대 꼴찌에서 몇 번째밖에 안 됐었어요. 가난했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여러 사람들, 시민들이 아주 시민 정신도 발휘하고 또 유능한 이 시장님들과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심 단결해서 여러 이 재정 자립도를 올렸어요. 네. 그 재정 자립도를 올렸는데 올린 순위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맞아요. 그런 상위 네.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갯골 생태공원이나 네. 또 물왕저수지 등 이 시흥 팔경의 환경적인 그런 이 모습을 소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흥부심이라고. 저도 이제 사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고향이 별로 없어요. 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시흥이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더 멋진 시흥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선생님,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뭐예요? 이제는 이 농업이나 산림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취득했다고 보고 요즘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 네. 안전관리 기사나 네. 위험물 기사 같은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멋지세요. 여기 지금 댓글 들어오신 분들도 와 정말 대단하시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막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렇다고 계세요. 아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미 너무 훌륭하시고요. 그런 삶의 성실함, 그다음에 그 삶의 진지함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흥의 정신이 돼요. 전 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뭐 지금 계획을 해서 뭐 이 뭔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참 제대로 된 먹거리 또 제대로 된 농산물 네, 생산을 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네. 이런 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이 봉사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예. 시흥의 젊은 청년 공부하는 청년이 오셨어요 오늘. 네. 저희 이제 시흥 FM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고 이제 막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데 부족한 게 많은 이제 막 새싹 같은 마을 공동체예요. 저희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예,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시흥 FM은요, 전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핵 분열은 핵 폭탄을 전제로 하는 거고 또 핵 융합은 끝없는 에너지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지금도 개발하는 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핵 영원한 핵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생성이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의 어떤 이 모든 이 스태프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있는 이 모든 분들의 끝없는 온도, 열정, 그거와 또 열정 100도씨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온도. 네. 뭐 100도에 100명만 모아도 10,000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거는 이 끝없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높은 온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 아주 작지만 큰 그런 이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에게 100도 이상을 보태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귀한 말씀 잘 새겨서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시흥의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지역의 좋은 것들 가치를 만들고 하는 일에 열정 식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저희 마지막 시간에는 게스트분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거든요. 어떤 노래? 글쎄요, 제가 할까요? 혼자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그 열정을 많이 도와준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스윗해라. 예,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네. 그 친구 쟈니 하튼인가? 네, 맞습니다. 예, 네, 자니 호튼. 어느 소녀에게 바치는 사랑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소녀에게 바치는 사람. 그 소녀 좋겠다. 이 노래, 자니 호튼 노래가 사실 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히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 네. 당시에 뭘 좀 아는 오빠들이 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요거. 1950년도에 발표된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All for the love of a girl. 함께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지금 하시는 동안,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동안 네. 여기 잠깐 계시고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이 대본도 없이 이렇게 저 방송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